주주총회가 되게 주린이는 주주총회 이러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뭐 이런 거만 들어봤으니까 주총 오늘은 주총 얘기예요? 막 임시주총 하면 여기서 한다 했다가 갑자기 장소를 바뀌었다 이러면서 막 뭐 쪽지 하나 남기더니 그게 뭐 장소를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명 들어갔는데 잡아놨는데 뭐 500명이 온다. 그러면 이제 바꿀 수는 있어요. 그 주총 얘기하니까 근데 이건 되게 재밌게 얘기해야 되는데 슈카처럼 해보세요. 막 빵 뛰어 야 니가 나도 주주야 이러면서 얘기해야 된다. 난 그런 능력이 없어. 근데 그 슈카월드에서 뭐 역대 최대 조회수 나왔던 게 그거잖아. 주총꾼 썰. 근데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주총장에 안 가보셨던 사람들한테는 그게 되게 재밌는 거지. 근데 사실 주총장은 자주 가기가 어려워. 왜냐면 이제 슈퍼 주총데이 막 이라고 거의 3월 셋째 주, 넷째 주 막 몰려서 하잖아. 3월 셋째 주 금요일, 3월 넷째 주 금요일에 거의 뭐 한 몇백 개 기업이 막 주총 한날 한시에 여니까. 그래서 몸은 하나니까 다 갈 수는 없고. 근데 그 회사에 또 막 전자투표제도는 도입을 안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서로 못 가고 서로 관심 안 갖고 서로 안 오길 바라고 그냥 따뜻한 무관심을 바라고. 이게 대한민국 주총의 현실이거든. 그래서 특히 이제 민감한 기업일수록 아니면 이제 자기네들끼리 구중궁궐을 구축해서 남 간섭 안 받고 상장사임에도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해먹고 싶어 하는 애들은 특히 주주들이 오는 걸 안 좋아하지. 주총꾼 얘기는 좀 들었죠? 그게 직업 주총꾼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총꾼이 뭐야? 그러니까 주주총회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다 참석을 해. 근데 주총회를 왜 가겠어? 사실 진성주주라면 이제 뭐 대선도 있지만 투표하듯이 자기 한 표를 행사를 해서 내가 일정 부분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의결권을 이게 행사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주총꾼은 대부분 한 주씩을 갖고 있어. 한 주씩 한 수십 개 기업들을 한 주씩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일정을 짜갖고 그 회사 주총장에 가. 그러고 나서 요구를 하는 거야. 선물을 달라. 봉투를 달라. 이런 식으로. 그게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주총장에 오면은 우리나라는 또 인정이 넘치잖아. 그래서 선물들을 줬어. 뭐 치약 세트도 주고 뭐 식용유 세트 뭐 참치 스팸 세트도 주고 막 이랬어.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소문이 나는 거지. 그리고 딱히 별로 할 일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몰려다니면서 어느 회사 가면은 뭐 준다. 어느 회사 가면은 뭐 준다. 이게 다 이제 리스트업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끝나면 그분들 바빠. 다음 좀 이따 어디 주총 가야 된다고 빨리 줄 거면 빨리 달라고. 나는 그걸 들었다니까. 다른 주총 가야 되니까 빨리 줄 거면 빨리 달라고. 심지어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지방에서 열린 주총이었어. 지방에서 열린 주총인데 그분들이 뭘 받아내는 방식은 다양해. 그냥 1인당 하나씩 뭐 선물 세트를 주는 거면 줄 서서 받아가면 되는데 요즘에는 그 선물 세트 안 줘요. 왜냐면 주총꾼들이 너무 많아지고 막 그것만 받으러 오고 막 그냥 한 주만 갖고 있는데도 와서 막 몇만 원짜리 세트를 받아가려 하니까 안 줘. 원래 그렇게 비싼 것도 안 줬지만은. 그래서 이분들 어떻게 하냐면 주총을 방해를 해. 의장! 뭐, 저 발언권 주십시오. 뭐, 그래서, 경영을 어떻게 하셨고, 뭐, 지금 대외 경제가 어떤데 말이야. 그리고 또 경쟁사들은 어떤 이 회사는 말이야. 좀 경영을 똑바로 못하는 것 같고, 말을 안 끝내. 그래서 또, 계속 의장! 뭐, 자, 일단 주주님, 1호 안건인 재무제표에 대한 안건부터 좀 승인을 해주시고, 좀 이따 Q&A를 갖겠습니다. 한데도, 의장! 뭐, 지금 재무제표가 급하냐고. 계속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한 상무급 정도 되는 분이 나타나서, 주주님, 잠깐 저희랑 좀 이야기 좀 하시 옆에 차담 준비해 놨습니다. 모셔가. 그래서 봉투 쓰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한번. 아유, 참, 고생들이 많어. 내년에 또 봐. 이러고 가. 진짜 5,000원짜리 막 한 주 갖고 가서 그렇게 막 하고 그러는 거야? 맞아요. 그런 분이 있어. 난 똑똑히 봤어. 그래서 내가 그 회사 상무님한테 얼마 드렸냐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거 안 줍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소문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주총이 계속 지연되면 어때? 다른 주주들한테도 피해고. 저기 우리 회사 뭐 좀 회장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말하는데, 야, 김상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주총 똑바로 처리 안 해! 뭐 이래요. 또 자기도 깨지는 거야. 그러면 그게 회사 돈인지 개인 돈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피곤하니까 이거라도 그냥 5만 원짜리 하나 찔러다 보내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주총 소집 통지서 우편물이 갈 때나 아니면 어떨 때는 이제 공시에도 밑에 한 줄 넣는데 저희는 뭐 이렇게 기념품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 데들도 많아요. 하도 그거 바라고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요즘에 좀 그런 분들 많이 없어지고 있어. 집에 와요? 통지서가 오죠. 주총 참석 통지서. 원칙상으로는 내가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나한테 주총 참석 통지서가 와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그 회사가 바로 보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무를 대행해주는 은행이 있어, 대부분. 대부분 그걸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제일 많이 하는데, 뭐 예타운에서도 하나 그런데, 대부분 이제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많이 받아들 보실 거예요. 참석 통지서가 오프라인으로 원래는 우편물로 날라와야 돼요. 그리고 주총은 2주 전까지 공시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공고를 해야 돼. 어디에서 몇 시에 열립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참석장, 우편물을 안 보내는 곳들도 많아요. 그게 이 회사가 아예 선택을 해서 정관으로 해놓든가? 아무튼 그래서 의무적으로 우편물을 다 보낼 필요는 없고 그냥 공시, 그거를 그냥 공시로만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야, 나 주총 가야 되는데 이 회사는 왜 우편물을 안 보내주지? 근데 그걸로 이제 공시로 가름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만약에 우편물 같은 게 안 왔는데 주총에 가고 싶으면 그 사람들은 제가 주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요거 여기에서 간혹 이제 골 때리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오면 거기에 내가 몇 주 갖고 있고 이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찾아가면 되는데 예전에 그런 케이스 봤어. 어떤 주총장에 갔는데 주주 명부가 있어요. 이렇게 봐서 뭐 이렇게 뭐 이대호입니다. 홍길동입니다. 그러면서 찾아고 예, 뭐 앞에 생년월일 뭐 맞으시죠? 몇 주 맞이 확인하시고요. 사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이 없다는 거야. 잘 찾아보라고 해서 이 사람 그건 내 이름이 아니고 없는 거야. 자기 이름이 주주 명부에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이제 거기 한 과장급 정도 저 혹시 주식 오래 사신 거 아닌가요? 주주 명부 폐쇄라고 하는데 네. 그게 뭐냐면 정기 주총이면 이제 보통 3월 말에 열리잖아요. 근데 그 주주 명부 폐쇄하는 그 회사의 주주인 기준은 전년도 12월 말 기준이잖아. 그것도 이제 배당락 감안해서 대부분 한 12월 28일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은 12월 29일이나 30일에 샀거나 아니면 1월 초에 사놓고 내가 작년 말 기준으로 주주라고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자체에 한 개념이 없이 그냥 내가 지난주에 샀으니까 이번에 주총 가는 거겠지 하고 왔거나 이거 많을 것 같아요. 은근히 많아. 은근히 많아. 그거 갖고 내가 주주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이거는 작년 말 기준입니다, 주주님. 그래서 더 웃긴 게 뭐냐면 이거 되게 웃픈 얘기인데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의 평균 코스닥 기준으로 주식 보유 기간이 1달 반에서 2개월, 2달이 안 돼. 그만큼 회전율이 많다는 거지. 오래 장기 보유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이 2개월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주주 명부를 폐쇄를 했어. 근데 3월 말에 주총을 열어. 그 사이에 주주들은 대부분이 바뀐 거야. 막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주주들을 많이 모시고 싶어도 의결권이 있는 주주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난감한 거고, 이게 참 주주들의 권리는 어디로 날아간 건지 알 수는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현실이야. 그래서 의결권이 다 모아지지 않아서 최소 그 정족수라고 하잖아. 정족수가 안 돼서 뭐 감사위원을 선임을 못 하거나 주총에서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 기업들이 그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이거는 그 실질심사 들어가는 사유가 돼버리거든. 왜냐면 회사를 견제감시해야 되는 감사가 없으니까. 근데 감사는 임기가 만료가 됐어. 근데 뽑아야 되는데 정족수가 모자라거나 의결권이 부족해. 그럼 이 회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거래소랑 금융당국이 도입을 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정족수나 의결 정족수가 이제 미달될 경우에는 그냥 임기가 만료된 감사여도 계속해서 그냥 연임을 할 수 있는 걸. 그러니까 연임은 아닌데 새로운 감사가 뽑힐 때까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게 웃픈 현실 아니야? 근데 그 주총은 열어야 되는 일자가 정해져 있어요? 왜 다 몰려 있어요? 정기 주총은 1년에 한 번 하는 주총이잖아. 그러니까 임시로 여는 주총, 임시 주총 말고 정기 주총 1년에 한 번. 근데 이 회사가 결산이 끝나고 나서 주주들에게 한 해 농사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행위잖아. 이제 그러려면 뭐냐면 1년 동안의 재무제표가 마감이 돼야 돼. 근데 주주들에게 먼저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외부 감사인 회계법인에 가서 이 재무제표가 적정하다라는 적정 확인을 받아야 돼. 그걸 가지고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주들에게 우리가 외부 감사인에게도 적정을 받았고 이사회에도 보고를 했고 그러니 최종적으로 주주들에게 확인을 받겠습니다 하는 게 주주총회란 말이야. 정기 주주총회. 근데 그러려면은 감사보고서가 사업보고서에 담겨야 돼. 이 사업보고서라고 하는 건 주주총회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는 공시가 돼야 돼. 그래야지 주주들이 그걸 보고 주총에 참석을 할 거 아니야. 그래야지 표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은 12월 결산법인이야. 12월 결산법인. 외국처럼 뭐 3월 결산법인, 8월 결산법인, 10월 결산법인 막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가 않고 거의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업보고서는 그 해당 연도 끝나고 9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90일 이내에 이 회사들도 자기네 장부 막 정리해야 되고 마감해야 되고 뭐 하다못해 뭐 영수증 증빙서류 다 모아갖고 해야 되고 그걸 또 외부 감사인에게 넘기면 회계법인들은 어때? 기업들 한두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 일을 맡아서 하는데 그게 막 몰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걸 어느 기업부터 뭐 한 20일 내주고 30일 내주고 이게 아니라 쭉쭉쭉쭉 하다 보면은 거의 막 2월 말부터 한 3월 중순까지 이게 완전 몰려버리는 거지, 트래픽이. 그러다 보니까 감사보고서 발간이 대부분 3월에 몰려버리고 늦는 기업들은 3월 말까지 와버리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주총도 빨리 열고 싶어도 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를 빨리 안 해주는 거야. 감사 의견을. 왜냐면 자기네도 꼼꼼하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열고 싶어도 못 연다. 그래서 하다 보면 3월 셋째 주, 넷째 주다. 그래서 거의 셋째 주, 넷째 주 거의 다 몰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을 하려면 각 기업들 결산을 뭐 11월 법인도 오케이, 10월 법인도 오케이, 9월 법인도 오케이 이렇게 나눠놔야 돼, 사실은.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 맞지.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적절하게 이렇게 매수를 해놓으면 월배당 효과를 낸다는 거잖아. 그게 월배당이야. 근데 우리나라 다 12월 결산법인이니까 다들 1년에 한 번. 그것도 그 대부분 배당금을 주총 끝나고 한 2주 후에 입금이 되거든. 2주, 3주. 그러니까 대부분 다 4월 초, 4월 10일 전으로 배당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받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3월 결산법인도 사놨고 6월 결산법인 9월, 12월 이를 사놓으면은 분기 배당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분기 배당, 월 배당을 내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12월에 몰리니까 막 주총 시즌에 난리나 우르르 갔다 이렇게 동네 축구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제도를 좀 개선을 해야 돼. 12월에만 해 이렇게 되는 법은 없죠. 근데 그냥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뭐야? 난 짜장, 통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서로 상대 기업하고 거래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11월 결산법인이어서요. 이번에 좀 대금을 좀 미리 결제해 주셔야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 고객사한테? 예를 들어 대기업에 우리가 납품을 하고 있어. 근데 저희는 11월 결산법인이니까 한 달 먼저 대금을 주세요. 뭐야 이런 확. 예 알겠습니다. 저희 12월 결산법인으로 받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그나마 남아있던 3월 결산법인들도 그냥 12월 결산으로 바꿔. 그러면 한 해는 딱 9개월치만 영업을 하는 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2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결산으로 오히려 12월로 그냥 다 맞추라고 해. 그 또 특히나 예를 들어서 6월 결산법인을 내가 인수를 했어. 근데 모기업은 지주사는 12월 결산법인이야. 그걸 맞춰야 되잖아. 회계 기준을. 그러니까 모기업에 맞춰서 다 그냥 12월 결산을 맞춰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좀 한계가 있죠.